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1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주선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3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정치권 누구나를 망라해서 모두가 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염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와 또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정쟁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바른당에 요청을 했고 그 합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 정쟁은 자제하지만 민생국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도 결국은 국가 안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국회 민생이 후선으로 밀려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바로 민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여당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받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댓글 공작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야3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요구서를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가고 갈수록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의 거짓말이 행진을 하고 릴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위해서나 집권당을 위해서나 하루속히 신속하게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의 규명이 돼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이 의혹을 물고 의혹은 꼬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 자체도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지금 확산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위해서도 여당을 위해서도 이 특검과 국정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억지로 떠밀려서 수사를 하는 듯만은 듯한 신용을 내고 있는 경찰, 또 경찰을 지휘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연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수사를 할 의지가 없고 할 능력이 없고 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경찰은
수사를 중지한다고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 역시 경찰에 수사 중단을 하도록 수사 지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이 합동 공모해가지고 이 드루킹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드루킹 사태와 관련된 검경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자세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저희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을 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검경의 자세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면 정무위원회 드루킹 사건의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검경 수사 책임자를 대해서 형사 조치를 우리 당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청와대가 권력기관에 대한 무소불위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정권 초기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런 권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이자 분신이 관련된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 사건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면 특검을 해야 할 사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최구식 국회의원 비서진이 선관위 박원순 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디도스 공격이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못 믿겠다고 특검 도입을 요구해 결국 디도스 특검이 시행되었던 전례도 있습니다. 댓글 공작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한 범죄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일개 국회의원의 비서 한 사람에 의한 범죄 행위보다도 의미하다는 말입니까? 또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김 씨 주거지에서 장시간 대치했고, 다음날 민주당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대선을 3일 앞둔 12월 16일 경찰은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축소 은폐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의 경찰 수사와 너무나도 판박입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의 서울경찰청은 이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2013년 2월 6일 민주당은 축소 은폐 혐의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2월 18일에는 김 씨와 함께 관련 글을 게재한 혐의로 이모 씨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결국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민주당이 보였던 정의와 결기를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보여주시기를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본질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 조작의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최측근과 불법 온라인 댓글 조직으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이런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입니다. 지금 비록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야권이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범죄 행위마저 눈 감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게이트는 게이트입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면이 전환되기를 기다리며 오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서울청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되돌려 표현했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 그래서 정상적이면 서울청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면 이번에 국민에게 올바른 법치를 보이기 위해서 검찰은 서울청을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USKI 연구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일표 행정관과 그 부인이 USKI 문제에 관련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일개 행정관이 어떻게 관여를 하겠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윗선이 있다라고 자인한 셈이 됩니다. 그 윗선은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USKI 문제에 관련해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홍일표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나 지시를 받고 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이 드루킹 게이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업무방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네이버가 피해자일 때 하는 얘기고요. 진짜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댓글 등으로 여론 조작한 이 사건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고 헌법상의 민주적 질서를 위반한 굉장히 중차대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어제 우원식 대표께서 원내대표께서 대선 불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들으면서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새누리당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대선 불복이냐라는 얘기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그때 그 얘기 상대방이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는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국정원 댓글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수사를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정말 정의롭던 윤석열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어디 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정의롭던 검사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번에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할 수사가 그냥 부지기수로 지금 널려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대 전화기
압수했는데 그 전화기 명의자 전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의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존 전화기가 있는지 싹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70대 가지고 뭘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170대를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IP를 계속 전환하면서 유동 IP로 여러 가지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그 IP, 유동 IP를 전수조사해야 되고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주변의 통신사, 송신탑에서 대선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접속하고 있는 IP 사용 내역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된 기사 전부 다 아이디 명의자가 누군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면 그 아이디 명의자를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다 해도 벌써 참고인 조사해야 될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거의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경찰이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이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경찰, 검찰 이번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 역량상 되지도 않고 사실 윗선의 눈치 보느라 어려울 텐데 빨리 특검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네이버 등 대형 포탈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까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배열을 책임지고 있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당시에 민주당에서 SNS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뉴스 포탈, 네이버 포탈의 뉴스 편집 배열을 책임지고 있던 부사장이 SNS하고 뭐가 그렇게 관계가 있어서 SNS 본부장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지금 현재 국민소통 수석이 되어 있는데 이 네이버 뉴스에 대한 전문가가 왜 또 국민소통 수석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과거에 정의로웠던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때 정의로웠던 모습은 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상회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긴급히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공동 선언을 저는 해주실 것을 저희 당 대표님 그리고 저희 당 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요구합니다. 사실 그 기존 남북 관계를 보면 진보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보수 정부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당 특히 야당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의 결과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남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남북 관계는 특검과 별도로 우리가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이고 또 그 열매가 단순히 문재인 정권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고 또 한반도 미래의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